네, 키워드 탑5 첫 번째 내용은요. 연속 상승,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이게 딱 그 어젯밤에 있었던 분위기 그대로거든요. 연속 상승 분위기 좋고 아우 괜찮네 달달하네 이러고 있었다가 뭐지? 막판에 왜 이렇게 좀 밀렸지? 뭐가 부족했을까? 뭐가 더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걱정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장의 분위기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조금씩 이제 뒤로 물러선 거죠. 물러서면서 주가는 좀 반응을 했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뭐 그나마 조금 씻기는 바람에 시장이 좀 강하게 첫 출발을 했지만 지금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밑에 거의 없네요. 네, 반등한 구간의 거래량이 절벽 수준에 가깝죠. 야, 거의 이거 뭐 오류 같네요. 버그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고 판 게 거의 없이 그냥 조금만 사도 올라간 거거든요. 기어 있어서. 네. 네, 그런 흐름이라서 뭔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추가로 매수를 부르려면은 이 뜻은 기관이 매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 추가로 이 관세 이야기로는 기관의 매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일단 그냥 자율 반등의 역할을 좀 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기사 내용도 그런 거죠. 예, 지금 이 관세 이외의 것이 뭔가 하나 필요하다. 그렇죠. 네. 단순한 그런 긍정론으로만은 안 된다 이제는. 예. 그런 부분이고, 또 테크니컬하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5,500 회복에 좀 실패한 부분. 예. 그래서 그 마디가 5,500이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캇 베센트가 요즘에 말이 많은데 그 우리가 얘기했던 나바로는 요즘 어디 휴가 가셨나요? 휴가 갔습니까, 나바로?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원래 모르겠어요. 오른쪽 게시물이었는데 네.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나바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금융시장에 좀 폐악을 끼치다 보니까 폐악이에요. 폐하게 네. 비치는 분으로. 네, 그러다 안 보니까 나오는군요. 좀 발언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수습하는 이제 베센트가 가장 중용을 받는 거죠. 가장 정면에 좀 쓴 것 같고, 예. 가장 또 트럼프가 칭찬을 제일 많이 하는 제일 많이 상황. 하는 분? 네. 근데 이분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중국 관세가 내려갈 것 같다 표현했다가 다음에는 일방 협사 없다고 얘기했다가 다음에 또 걸리는 게 3년까지 걸린다 얘기하면서 약간 말이 바뀌어갖고 3년이요? 예, 3년까지 협상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분도 역시 좀 말을 세게 했다가 약간의 뒤에 가서 좀 줄이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예. 이게 뒷배경에 숨겨진 내용을 모르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그러네요. 모습이잖아요. 근데 2, 3년이라는 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중국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그래도 조금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는 거예요. 그냥 협상만 그냥 이렇게 협상해서 그냥 이 도장 찍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레벨을 맞추는 과정을 그렇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중국이 소비 진작이나 뭐 이제 양적 완화 같은 돈을 푸는 정책,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그 생산을 그래도 좀 기업은 그쵸? 네. 낮게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재고도 쌓을 수 있고. 네, 그럼 낮게 보내면 미국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세수를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미국은 그래도 조금 이제 수출 베이스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그럴 수 좀 있죠. 네. 시간을 좀 벌겠다.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그걸 중국이 이제 들어줄 건지.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기 때도 그렇고 네. 작년 2024년에도 그렇고 뭐 중국은 어떻게든 환율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돈을 풀고 보조금을 주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계속 넘겨오고 있거든요. 예. 네, 넘겨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달리 얘기하면 미국은 제조업, 중국 소비 국가로 바뀌는 건데, 그럼 바뀌는데 걸릴 시간이 걸립니다 얘기하고 3년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쵸. 먼저 이 말을 마지막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에. 안 하죠, 웬만하면.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 역시 원래 친시장주의자인데 약간 최근에 좀 이분도 바뀌고 있나? 약간의 그 트럼프화 되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갖고 약간 이분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말이 센 것 같아요. 약간 예, 예. 시장이 이제 그 폭락을 원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걸 원하진 않는데
시장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시장이 여기서부터 너무 갑자기 잘 가는 것도. 예, 버블로 가거나 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예, 왜냐하면 그 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 뭔가 그리고 지금 감세 정책을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여름 지나서 그 그렇죠. 감세 정책 꺼내겠죠. 꺼내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세팅 과정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 패를 다 까는 순간 뭔가 쓸 수 있는 패가 없는 맞아요. 것 네. 같은 분위기다. 예, 뭐 그렇게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해주기로 하는 거죠. 네, 베센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세 정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세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보통 그렇죠. 우리가 네, 교과서에서 그렇죠. 배운 그렇죠. 대로는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좀 더 내리고자 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또 필요한 거고. 근데 보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제 금리가 그들의 의도대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보니까 어렵겠던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아, 그래요? 키워드하고 연결되는 부분.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내용이 네. 엇갈리는 데이터였는데 네. 미국 경제 데이터였는데 경제 지표 발표된 거 네,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S&P 글로벌 매니페처링 PMI가 잘 나왔고 오히려 서비스가 못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조업 지수는 잘 나와서 예, 예. 일단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서비스는 좀 둔화됐는데 네. 중요한 건 이 PMI 제조업의 가격 지수가 있어요. 이게 세부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림인데 다음 장 나오는 그림에 보시면은 이 가격 그 파란색 그 메뉴 올라가는 거 있죠. 혼자 올라가는 게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가격 지수입니다. 예, 가격 지수가 지금 29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예. 네, 이게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오른쪽 보시면은 10년물 금리가 빠지다가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저것 때문이구나.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엇갈린 거죠. 제조업이랑 서비스가. 네. 엇갈린 하나는 좋게 하나는 둔화.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가격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아졌다. 그러네요. 그게 또 어제 시장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3.2인가요? 그 2배, 3.2 올랐다가 1.6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2배나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고점 대비 그게 이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엇갈리는 경제 데이터여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게 원래 이렇게 뭐 제조업 PMI 29개월 만에 최고치 이러면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좋은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또 안 좋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야 되는 건가요?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야 되는 건가요? 그 키포인트는 베센트가 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는 다른 거 안 보고 네. 미국 10년물 금리만 보겠다라고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뭐 트럼프가 경영하지만 그 실무자는 베센트잖아요. 그렇죠. 실무자가 하는 그 보고자 하는 부분이 10년물이기 때문에 예. 금리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제는 그 이유고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하네요. 네, 확실히. 10년물이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약간 본인 지지층을 생각하는 가서 10년을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을 보니까는 어제 와 쭉 내려왔다 튀어갖고 맞아요. 전적으로 지표에 있다는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튀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많이 안 보게 되거든요. 하도 여기저기서 소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막 해석하느라 머리가 아파서 이런 거 못 보게 되는데 결국에 10년물 금리가 왜 이렇게 다시 올라갔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제조업 PMI 또 그 안에서 가격 데이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물가가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는 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했던 것보다 또 미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또 올랐다는 것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밀려서 지금 7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7월로 또 넘어갔어요? 더 지연될 것 같기도 하고
제조업 잘 나온 거 혹시 관세 때문에 좀 미리 땡겨서 제조를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기본적으로. 부분도 것도 있겠죠. 좀 있겠죠. 예. 하여간 모든 게 관세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예. 그러면 또 그거를 땡겨서 한 결과라면은 또 다음 다 달에는 다 또 내려올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아, 이게 뭔가 계속 우리가 어떤 전망에 대해서 힌트를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 이 관세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랬다 저랬다 계속 들쭉날쭉하니까 이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S&P 글로벌 이제 PMI 종합 지수는 저희가 보지 않았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기 때문에 심지어 그 그러니까 ISM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ISM도 아닌데 보기 때문에 진짜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많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안 봤던 지표인데 지금 번다고 좀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지표에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최근에 보는 이유는 네. 그 금리가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쵸. 네. 예. 그것도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네.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제 보니까는 이걸 많이 보시더만요 이 지표를. 네. 근데 안 봤던 지표였는데 예, 약간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니까요. 진짜 다 예민해졌고 예민해졌죠. 다시 말하면은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사님 말씀대로 그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하는 큰 그림 갖고 제시해줬던 그 그림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불안해지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올라가면은 베센트나 트럼프가 나와서 뭔가 안정을 좀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엇갈리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중심을 살짝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도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또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금 이야기 하셨으니까 3,500에서 3,300까지 급락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네. 그리고 나서 좀 시간 외에서 이제 약간 반등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그 반대 여파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보시면은 이게 지금 5일 동안 그래프 흐름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죠. 오. 8만에서 9만까지 예. 단숨에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앞서 말했던 요거네요. 예, 네. 예, 그런 흐름이라서 예, 지금 달러 대신에 그 금으로 갔다가 지금 시장이 조금 회복하니까 네. 예, 비트코인이 다시 빛을 발하는 그니까요. 네, 그런 모습인데 좀 안 좋은 거는 그 여기는 안 나오지만 네. 트럼프 코인이 또 있잖아요. 있죠. 예, 어제 있죠. 예. 그 트럼프 코인을 많이 매수한 사람들을 그 식사에 초대한다고 예,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올라왔고 또 그걸로 뭐 약간 조작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많은데 일단 트럼프 정부는 이 가상화폐 쪽은 네. 예, 암호화폐 쪽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베이스로 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에 해악을 끼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를 보니까 금이요 예. 22조 달러로 그 정확히 원화베이스 2경 5천조 야. 원입니다. 금이. 예. 와, 이 금이요. 2경 5천조 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금이 없다. 슬픈데 하여간 금이 너무 셌어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일단은 그게 보이고 어쨌거나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 뭔가 좀 해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상승은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열려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8만 5천 달러 밑에 계속 갇혀 있었거든요. 며칠째 네, 갇혀 갇혀 있었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았던 게 금값이 급등한데 근데 금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달러에 대한 해지 때문이래. 그럼 코인도 달러에 대한 해지가 될 수 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근데 코인이랑 금의 어떤 차별화를 두자면 금은 대놓고 그냥 안전자산이고 코인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의 장점과 그 금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 또 부각이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그 금이 안전자산이냐 네. 그 안전자산이려면은 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나 네. 뭐 똑같이 이제 금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주식이 오르는데 금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때는 조금 네. 그러니까 특이하긴 했죠. 지금 그 안전자산이 되려면은 예. 그 반대 움직임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상관계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흐름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보면은 아.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요, 같이.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지금 약간 그냥 투기판처럼 된 약간 거군요. 투자 자산에 네. 더 가까운 상황이지 약간의 그 안전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금이 뭐 최근 들어서 뭐 달러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혼재돼 있겠지만 네. 결국 그 중앙은행들이 금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세계에. 그게 가장 크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투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것보다 예. 기본 베이스가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뭐 중국부터 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게 가장 좀 큰 것 같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결국엔 달러 체제를 이탈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앞서 베센트도 그거 상당히 그 부정하는 이게 예. 달러의 강세, 그러니까 기축에 대한 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금을 못 사면 비트코인이라도 좀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파나마에서 어젠가 세금을 또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끔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 안전자산보다는 같은 투자 자산 네.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틈새 투자한 것 같아요. 틈새 그런 것 투자에 같아요. 재미없으니까 네.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기업들도 별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테지 같은 기업들. 네. 아, 그렇게 그쵸, 그쵸. 같이 보면 될 예.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그런 걸 또 투자하셔 많은 분들이 예. 약간 뭐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되게 제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고 네. 솔직한 말로 아마 우리 셋만 코인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럴 다 하기 수도 있죠. 때문에 다 하기 네. 때문에 아마 올라온 거에 따른 기분이 좋은 걸로 좀 보여주니까 예, 네.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 예. 저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금이랑 코인이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게 국룰인데 그러면은 반대로 달러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하락할 것이냐? 달러를 지금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잡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달러? 저는 달러를 다른 건 모르겠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확실히 지지대에 온 것 맞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 지금 딱 99니까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예. 뭐 단기적으로 이제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 배경에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돈이 해외로 이제 유럽으로 많이 나갔죠. 일본으로 가고. 그쵸.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고 미 국채를 팔아서 예. 그 돈을 유로화로 바꾸고 예.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으로 바꾸고 그런 것 엔화로 같아요. 바꾸고 예. 바꿔서 그쪽 자산으로 이제 대체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독일 증시는 플러스권이고 미국 자산은 뭐 마이너스가 지금 그렇죠. 심하게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현상이 이제 언제 멈추냐.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를 결정할 부분이죠 지금. 다시 반등시킬 수 네, 있는 네. 요소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네. 돈의 흐름이 그러니까 계속 유출이 될 거냐, 아니면은 그게 좀 멈출 거냐. 예, 그 차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지. 뭐 달러가 갑자기 뭐 달러로 인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예, 종속 변수지 뭐 갑자기 얘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준금리 이 여파가 가장 크겠죠? 유럽은 계속 지금 몇 달째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곱 미국은 번째 내렸죠.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미국이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그쪽도 조금 멈출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흐름이 바뀔까요? 어떤가요? 뭐 그 부분도 이제 역으로 말하면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뭐 돈이 풀리는 쪽. 네, 그쵸, 그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쪽이 이제 유럽이고 네, 특히 지금은. 독일. 예, 재정 부양에다가 금리까지 낮추고 모든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소위 말하는 수익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달러가 추가로 이제 뭐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일단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그 미국은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채 발행을 못 늘리잖아요. 그쵸. 예, 이 금리 상황에서는 크게 늘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5% 이상 막 6% 가면 이거는 완전히 그쵸, 더 빠질 수 예, 있죠. 완전 패닉으로 예.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 독일의 국채는 상당히 발행이 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돈은 그냥
수익률을 쫓아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지금까지 해석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금과 어떤 비트코인의 관계, 달러의 관계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되게 단순화하면 좀 더 먹을 데가 어디냐를 찾고 있는 그런 돈의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도 약간 목에 차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쪽 한번 두드려 보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 출발했으니까 조금 더 위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걸 좀 속단하기는 좀 뭐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대로 시장도 바닥을 찍은 듯 하고요. 네. 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어차피 이제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달러가 더 빠진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네. 손익비 측면에서는 그게 또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조금 잃더라도. 아, 독일도 보면 경제가 되게 안 좋은데 네. 요즘에 너무 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결국 돈을 푼다는 거에 네, 베팅이 네,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네, 네. 금융 경제랑 네, 좀 따로 네, 분리해서 네. 좀 봐요. 하여간 미국처럼 경제가 안 좋은 국가였는데 돈이 풀어서 올라가는 거 사실은 지금 가게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독일 같은 그럴 게.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저렇게 풀어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진짜요? 진짜 왜냐면 너무 어려워져 경기가 어려워져 갖고 어. 말도 못 하던데요. 근데 독일은 뭐 그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쵸. 그 절대 그 소위 말하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정도의 돈을 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네. 지금까지 그게 없다가 되게 전향적인 거구나.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8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거의- 전쟁 이후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만큼 여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자금이 환호할 만하네요. 와 독일이 저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나토에서 이제 그 미국이 좀 한 발 이제 빼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제 최강자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가 나서서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돈 풀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예,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글로벌 자금 얘기, 흐름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끝도 없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흥미롭고 즐겁지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 얘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를 꺼냈었는데 뭐 서비스나우, 뭐 치폴레 이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반도체가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뭐 반도체 이야기 하셨으니까 어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네. 램리서치가 시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괜찮았죠, 주가. 예, 둘 다 이제 시간의 반응은 뭐 4, 5% 정도의 이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가장 큰 건 결국 이제 중국이 관세에 대비해서 미리 좀 주문을 많이 늘렸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이제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지금 그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1%로 가장 높습니다. 오. 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선주문 때문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도 뭐 나쁘게 안 했어요. 지금 상향해서 오히려 상향했더라고요. 네, 올려가지고 지금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는지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좀 아날로그 쪽 반도체들이 실적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네. 지금 미국 이야기하지만 그 하이닉스도 오늘 맞아요. 실적 발표했는 가 실적이죠 그게 아마 아니요, 이거는 확정 실적 확정 맞습니다. 실적이에요. 네. 일단 나왔지만 주가는 빠지던데 그게 이제 선으로 이제 했다고 해서 반영이 미리 그 다음을 그런가 봐요. 우려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미국 반도체 장비는 또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서비스 나우가 제일 많이 올라가네요. 10%로. 예, 아, 서비스 나우도 예, 한번 예. 볼까요? 예. 이 종목도 요거. 준비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나우가 이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세고 어제 그 독일 기업인 SAP 이게 또 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다로 치자면 위에서는 막 그 파도가 엄청 치고 그러지만 그 내면에서는 네. AI로 이동, AI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과정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어제 SAP이랑 오늘의 이제 서비스 나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뭐 각자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그 도지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에
이 도지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정부 베이스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쪽은 타격을 받았는데 네. 이 서비스 나오는 그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런 흐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서 이 IBM은 또 영향을 받았거든요. 받았죠. 그니까요. 예. 예, IBM은 정부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있습니다. 타격을 예. 받았고 여기는 그게 적어서 이제 안 받았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결국 그 AI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이 확장되는 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은 그래서 AI의 수혜를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약도 이제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구독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가이던스도 늘리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전쟁 때문에 많이 그 얘기들이 그 후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묻혔는데 올해 초반에 한창 얘기 나왔을 때 작년까지 AI 하드웨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올해는 그 투자해 놓은 AI 하드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비용도 잘 컨트롤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시장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유명무실해졌죠. 왜냐하면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알고 보니 실적들을 열어보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서비스나우나 말씀하셨던 SAP 그런 기업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폴레는 워낙 좋았는데 이게 최근 관세 때문에 좀 나빠지고 있고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보카도 네. 값이 올라가면서 멕시코 원료값이, 쪽에서 그렇죠. 또 해야 되니까. 그걸 많이 드시나 봐요 아보카도를. 그걸 왜 그러게요. 드시죠? 그 아보카도 맛있잖아요. 멕시칸이나 뭐 좀 그 캐주얼 그 런치 이런 쪽은 아보카도가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그 제품에 아보카도가 단백질이 많거든요. 맥맛. 뭐 하여튼 아니, 맥맛, 아니, 아니. 맥맛. 맞아요. 뭐, 굳이 뭐, 맛을 따지면. 맛은 맛을 뭐 따지면, 그렇지만 그렇죠. 예, 또 이제 그 완전 베지테리언은 계란도 안 먹, 계란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백질을 그 섭취할 수 있는 게 또 아보카도밖에 없네요. 아보카도밖에 네. 없는 거고. 그렇군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비용 상승이 맞아요. 또 주가의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비용이 늘어난 거에는 아보카도랑 유제품, 닭고기 뭐 이런 쪽 원재료비가 올랐고요. 그 결정적인 타격은 그 동일 매장 매출이 예,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브라이언 니콜이 네. CEO가 그만두고 바뀐 것 때문에 좀 피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분이 그래요? 뭐 CEO 영향도 뭐 스타벅스 갔으니까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뭐 다양한 기업들이 계속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애프터 월가 시간에 계속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이제 내일은 또 아마 알파벳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을 어제 발표했던 테슬라 얘기가 좀 남아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그 테슬라의 공식 계정에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차량 호출 서비스 기능을 이제 실제 이 오스틴이랑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일부 직원들 대상으로 이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량을 불러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감독이니까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인간 감독 하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그 라이드 헤일링 관련해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네요. 실제 6월 되면은 언슈퍼바이즈드로 그 사람 없이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거를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보여주려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라이드 헬링 내가 이제 출근한 다음에 알아서 움직이는 그게 되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이제 주차해놓은 차가. 이게 그 로봇 자율주행 그 택시를 하려면은 호출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직접 하는 거니까 뭐 누구랑 다른 데랑 협업하는 거 없이 직접 그 앱에서 이걸 실행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까지 1,500회 정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총 한 15,000마일 정도 지금 움직였다, 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향후에 실제 이제 사람 없이 하는 그게 실제 이제 사람이 있는 거는 그 신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그 웨이모도 운전자석에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되게 이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진짜 테슬라 차량도 사람 없이 뭔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그 로봇 택시.
나오겠네 로보테시가 그죠? 네, 네. 나올 걸로 보이는 거죠. 네. 나와야 될 것 같고 안 나오면 좋습니다. 큰일 날 걸로 보여요. 네. 6월 로보택시 6월 로보택시. 얘기를 거의 매일 하게 되는데 예, 예.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워낙 장담했기 때문에 그쵸? 나오겠죠. 예, 나올 그리고 걸로 뭐 이런 봅니다. 영상도 예, 딱 예, 보니까 영상도 있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좀 확신을 좀 예.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예, 테슬라 주주분들은 되게 기분 좋아하실 그런 영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예, 계속 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